줌바 댄스. 지금과 같은 이미지를 PNG로 좀 구해봤습니다. 이미지는 이런 데다 던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데다 던지는 실수는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예, 보통은 요 벼이 있는 이 화면에 이렇게 열어보시는 그런 방법으로 열어보시면 탭에 이렇게 구분돼서 애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업하는 규격 컨트롤 N 새 문서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특정한 크기로 저는 웹 라지 요 크기를 한번 정해 봤습니다. 아트보드는 체크를 꺼 주시고요. 크리에이트 눌러봤고요. 작업하는데 필요한 내용들 뭐 직접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 이상인 경우는 윈도우에 이런 방법으로도 파일들을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개를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업하는 이 공간 컨트롤 마이너스 여기 해당된 이미지를 이렇게 드롭다운 해주면 작업하는 공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크네요. 자, 작업한 열려있는 PNG들은 컨트롤 W 컨트롤 W로 창을 닫아보고 구성 요소 우리가 필요한 이미지들을 찾아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디자인 작업하실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들 중에 우리가 여기 사용하는 각각의 이미지들 원근감 이런 거 좀 고려해서 배치해 보시면 좋겠고요. 컨트롤 M 커브스 밝기를 좀 밝게 좀 조절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밝기를 해준다면 컨트롤 L 레벨 이용해서 여기 레벨을 이렇게 조절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이미지만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컨트롤 M 색깔에는 약간 노란 색깔이 들어가 있네요. 노란 색깔이니까 블루 채널로 가서 블루 값을 약간 올려주시면 약간 붉은 기운이 좀 도드라지게 좀 보일 수가 있어요. 회색이 좀 유사하게 나왔죠? 자, 됐습니다. 이제 화면에 어떤 특정한 컬러를 배경으로 한번 놔보겠고요. 컬러를 배경으로 놓고 싶다. 저는 이쪽 입은 컬러가 되게 컬러풀하게 좀 보여서요. 크기를 좀 작게 줄인 다음에 필터에 픽셀레이트에 모자이크. 예, 저는 이 중에 컬러를 선택해 보기로 했습니다. 참 독특한 컬러 선택하는 방법이죠. 아이드로퍼 스포이드 모양의 많이 사용하시는 거면 I 키를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맨 밑에 백그라운드 레이어에다가 포그라운드 컬러를 Alt 누르면서 딜리트. 저는 이 정도가 좀 무난해 보이지 않을까 해서 해봤습니다. 아니면 뭐 그라데이션도 괜찮죠. 요 컬러 대신에 요걸로 색상 차이가 좀 나죠. 네. 그라데이션. 네.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 네. 약간의 음영 차이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내용들. 요거는, 요런 내용은 PNG 이미지 중에서는 정확히는 할 수는 없지만, 요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맨 윗부분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이걸 없애느니 블렌드 모드도 좀 안 통해요. 블렌드 모드가 들어가면 색상이 좀 뿌옇게 자연스럽게 날아가서 괜찮긴 한데 약간 탁해 보이거든요.
조금 어둡게 보이죠? 그냥 쓰셔도 상관없다 하시다면은 반영하셔도 좋겠고요. 자, 그러면 현재 보이는 여기는 그라디언트 중에 기본이 되는 이 툴, 아니면 디폴트 컬러로 여기가 좀 밝게 보이는 부분으로 부각을 시켜보고요. 이 부분은 자체가 갖고 있는 오버레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해 보시면은 어두워 보이는 부분보다는 전혀 색다른 느낌의 그라데이션을 뿌린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어둡게 보였지만 훨씬 더 포토샵의 이 현재 이미지 탁하게 보였던 부분이 훨씬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 주된 내용은요, 이제 여기 이 주인공, 그 다음에 준비한 여기 타이틀 이름 중에 줌바라고 하는 이름과 댄스라는 이름의 글씨를 타이포그래피로 여기다 유사해 보겠습니다. 줌바. 컨트롤 T.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로 Alt 키와 Shift 키를 누르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줌바. 컬러는 화이트. 확실히 눈에 띄게 보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원하신다면은 어떤 스타일 같은 거 적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몸을 감싸고 돌고 있는 이 폰트, 이 타입틀을요, 일부를 좀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이런 경우 제가 아주 손쉽게는 두 개를 좀 구분을 해서 하나의 글씨는 여기까지 줌까지 써볼게요. 그리고 하나는 바.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얘는 현재 레이어, 요 그림 레이어보다 밑으로 내리기, 완전히 내리시려면 이렇게요. 그러면 이 글씨가 이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줌 보이고 있죠? 줌.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바. 이거는 전혀 별개인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처리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이 M까지 만약에 가야 된다면 바로 이 자리에 M이 무빙, 이사를 와서 이렇게 준다면 줌바, 이렇게 일부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처럼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도 지금 보이는 이 글씨 영역을 여기 이제 M만 튀어나왔네요. M만. Alt, 복제, 더블 클릭, 붙이기, 바. 이런 경우도 현재 레이어, 여기 여성 모델의 뒤로 레이어의 순서를 이런 식으로 돌려주게 되면 M자만 강조해 볼까요? 요거 하나만 좀 튀어나온 듯 줌바 처리를 해줄 수 있겠죠. 이런 광고 기법을 많이 써먹기도 합니다. Shift로 얘들을 선택해 보고 이렇게 이동해 본다거나. 이 틈새 이 주인공과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룹으로 묶어준다거나, 여기 줌바 댄서의 주인공이 바로 전체 느낌의 글씨를 품고 있죠. 만약에 이 스며들듯이 이 팔과 팔 사이에 이렇게 겹치는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싶다면 마스크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욕심을 좀 내거든요. 여기는 모델 1이라고 할게요. 컨트롤 J, 비약 카피. 이번에는 모델 2. 그냥 이런 느낌도 좋아요. 이런 느낌도 좋은데 여기 스며들듯이 이 사이에 들어가는 느낌은 이 M자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M, 레이어 M 위치에 가 있고요.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기에 또 있습니다. 자, M 위치에서 마스크를 추가해 볼게요. 마스크가 생겼죠. 이 경계 부분을 위해서 잠깐만 감춰 볼게요. 여기 라인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현재 요 팔 부분에 이쪽 팔 부분에 자연스럽게 주기 위해서 잠시 감춰 주시고, 경계 부분을 따라가는 거는 여기 제일 좋아요. 매그네틱 라서. 그래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팔 부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걸 켜놓고 볼게요. 지금은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일부는 네, 지금 이제 마스크 영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흰색은 보이는 걸 전제로 했고요. 이 범위 안에 이 마스크 영역으로 가야 돼요. 글씨이긴 하지만 이쪽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죠. 글씨가 있는 영역, 컬러. 글씨가 아닌 마스크 영역, 블랙 앤 화이트. 이게 바로 마스크 전용이라는 거죠. 직접 색상을 부어도 되고요. 브러쉬를 고르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오파서티 0, 100%. 제가 이 부분을 블랙으로 이렇게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생각지도 않았던 개념이 좀 들어갔네요. 자, 여기에 M 부분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부분은 보이게, 여기 있으니까 안 보이는 M이 보여야 되니까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브러쉬로 이렇게 컨트롤 D, 디셀렉트. 여기도 좀 어색하죠? 요만큼은 저 조각이 안 보여야 되니까 이 영역만큼은 여기서 가려줘야 되기 때문에 X, 블랙 컬러로 이 부분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나름 어색하지 않게, 자, 요렇게 팔 사이에 낀 것 같은 느낌의 M 모양을 만들어 봤네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좀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비교 한번 해보시죠. 색깔을 좀 튀는 색깔로 글씨 색깔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보이죠? 줌바. 자, 탭 키를 눌러서 현재 화면을 한번 레이어나 기타 창들을 감춰보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처리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제 불필요해 보이는 부분은 F7 레이어 감춰 보겠고요. 예, 이 배색은 이제 잘 얻어냈기 때문에 잠깐 이것도 감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준비했던 부분들 중에요, 제가 배경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배경 요소가 참 많아지네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고, 이번에는 모자이크 플러스 메디안이라는 효과, 이 두 가지를 좀 조합해서 독특한 배경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채택된 이 친구 어디다 놓을지 좀 고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크기를 좀 작게 줄일까? 좀 점프 뛰는 느낌.
네, 월페이퍼로 사용한다면 이쪽 공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콘이나 이런 게 떠야 되니까 저는 오른쪽 이쪽 부분에 이번에는 이제 디폴트 컬러로 놓고 브러쉬, 네, 준비된 브러쉬로요. 브러쉬 크기를 좀 늘려보는 크기 조절을 해볼게요. 이게 브러쉬가 커지는 거고요.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커지는 겁니다. 좀 크게 화이트 컬러로 해서 오파서티는 100%, 0, 8, 80%, 5, 50%, 2, 20%, 0. 네, 보셔가지고 어느 일정한 지역에 브러쉬의 형상은 우클릭해서 제가 부드럽거나 딱딱한 그런 형태를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빈 곳 어디서나 우클릭하면 브러쉬의 옵션에 보이는 제너럴 브러쉬의 종류를 여러분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딱딱하거나 부드럽거나. 부드러운 거, 빈 곳. 크기를 그다음에 사이즈는 좀 작게. 뒤에 있는 배경적인 요소예요. 다른 색깔을 주셔도 됩니다. 좀 크죠?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개별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투명한 공간이죠. 자, 이렇게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제가 준비한 모자이크 메디안을 한번 처리해 볼게요. 모자이크는 필터 중에 픽셀레이트 거기에 있는 여기 이 친구가 모자이크입니다. 일단 누르자마자 모자이크 현상이 일어나요. 셀의 크기에 따라서 아주 가늘게 이렇게 해주면 그 크기에 비례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나타나지 않죠. 뿌연 부분은 이렇게 잔상이 뿌옇게 나오는 그런 형상이 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약간 크기나 이런 거 조절할 수도 있겠죠. 다음에 처리해야 되는 것 중에 메디안을 한번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메디안. 이런 거 블렌드 모드랑 같이 쓰셔도 돼요. 필터의 노이즈, 거기에 메디안이라는 독특한 필터가 있습니다. 메디안의 크기에 따라 좀 틀린데 대략 레디어스, 여기 보이는 수치 10 정도 이게 전후해서 주시게 되면 경계들끼리 묘하게 이어지는 듯한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회로 같죠? 너무 많이 주시게 되면은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좀 엉성해질 수가 있어요. 거칠기도 하고요. 약간 거칠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눌러봤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이 친구, 현재 내용이 들어가서 이제 배경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자, 꾸미는 정도에 따라 틀리겠고요. 멀티플라이 외에 블렌드 모드의 정도에 따라 좀 틀리니까 여기에 놓으시고 난 다음에 비교를 방향키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디졸브 막 입자가 막 이렇게 거칠게 좀 보이죠? 디졸브 방향키를 여기 잘 맞추셔서 내리시면 블렌드 모드들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배색에 따라 좀 틀립니다. 저는 오버레이에 멈춰봤습니다. 배색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법.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보라 색깔이 주된 컬러로 좀 화면에 좀 자리 잡고 있네요. 레이어 하나 만들어 보고 이 주된 컬러를 약간 채도를 좀 조절한 다음에 제가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틀린데요. 확실히 튀게 보여서 여기 없었으면 이런 느낌도 안 나왔고요.
물론 이 친구가 안 들어갔으면 이밋한 그라디언트만 보였겠죠. 자, 줌바 여기까지 보여드려 봤고요. 저장 되게 중요하죠. 자, 저장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스마트 오브젝트를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스마트 오브젝트는 보통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던져놓은 현재 문서내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파일들, 뭐 JPG, PNG, PSD, 포토샵 파일 말하죠. 요런 애들이 독립된 생명력이 있고 개별적인 편집을 하면은 문서 내에서도 변하는 그런 요소들을 말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정식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내 컴퓨터에 조그만 창으로 준비했던 거고요. 현재 작업 중인 파일. 자, 어느 레이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레이어 위에다가 이 조그만 포토샵 파일 아니면 여기 PNG 파일들을 제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 PNG 파일을 여기다 던져볼게요. 예. 자, 요거는 포토샵 파일이거든요. 포토샵 파일. 제가 여기다 크기를 줄여놓고 배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있는 이 내용이 이런 기존에 있는 레이어들과 좀 다르게 보이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곳에 새로운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별도의 스마트 오브젝트, 보통 본인이 아닌 다른 이 타인이나 다른 파일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뭐 바꿔놓는다거나 하면 반영된 내용이 그대로 좀 나타납니다. 세이브 한 다음에 이걸 좀 닫아 보시면 모양이 좀 바뀌어 있죠. 다시 이걸 크기를 좀 늘려 볼게요. 이걸 더블 클릭, 크기를 늘려보고 이거를 맨 앞으로 올려 볼게요. 자, 이게 덮여 있는 모양으로 한번 보시죠. 세이브 X 컨트롤 W 바뀌어 있죠. 이런 뭐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을 주실 수 있어요. 연결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 테두리 효과, 반영해서 이번에는 제가 인사이드로 한번 적용해 봤네요. 인사이드. 연결돼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된 내용이 유기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 스마트 오브젝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현재 외부에서 던져놓은 뭐 이거 외에도요. 다른 뭐 어떤 PNG 이미지라던가 본인이 새로운 탭에 열거나 문선에 넣거나 전혀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X자처럼 보이면 이게 바로 스마트 오브젝트예요. 외부에서 가져온 애들이죠. 공교롭게도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긴 있는데 이런 뭐 충돌이 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들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해 보이죠? 여기 벼 있는 자리에다가 제가 낙서하듯이 여기다가 안 보이니까 모르겠네요. 제가 여기다 G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상 반전 G 맞죠? 세이브. 모든 거에 영향을 줘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얘에도 영향을 주고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잘 해주시고 세이브. 이 파일은 직접적으로 가져온 파일이 아니었는지
표시는 좀 안 나네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서로 주고요. 스마트 오브젝트 유형들. 포토샵의 어떤 이런 원리를 좀 사용할 줄 알면은 다양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요 뒤에 스쳐 지나가듯이 보이는 화면처럼 우리가 쓸 수도 있겠네요. 개별적인 작업을 할 수도 있겠고요. 복잡해 보이죠? 또 자체 내에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 있습니다. 자, 너무 화려해 보여서 제가 이렇게 꾸며보고 있고요. 스마트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 비어있는 공간 아니면 쉐이프로 쉐이프 형태의 렉탱글 화려한 색깔로 필 컬러를 정해보고 스트로크 컬러는 논으로 해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요만한 크기로 정해봤고요. 잠깐 이제 컬러가 너무 유사하니까 저는 쉐이프 컬러 중에서 아이드로퍼 이걸 이용해서 배색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어있죠? 네, 하나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벼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에피소드 제가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0101. 자, 뭐 화려한 그건 아니지만 에피소드라는 이름을 제가 붙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에피소드 좋아요. 여기 두 개를요 특별한 목적으로 스마트 오브젝트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두 개의 레이어 하나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룹도 가능하고요. 그룹도 가능합니다. 메뉴는 바로 이겁니다. Convert to Smart Object. 그룹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선택한 내용에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하기 요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고유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고 요 표시가 나요. 더블 클릭 전혀 개별적인 문서 크기 캔버스 사이즈 보이고요. 글씨 색깔을 화이트. 자, 세이브 한번 해주고 확장자는 PSB라고 합니다. PSB 포토샵 스마트 오브젝트. 작업했던 곳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지난 거였죠? 여기 바뀌어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나는 비약 카피해서 여기 화면에서 이렇게 X자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외부에 있는 파일을 현재 작업하는 공간에 데려온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요거 컨트롤 T 크기를 좀 눌려 볼 수도 있고요. 벡터이니까 문제 없어요. 아니면 이쪽 모서리, 이쪽 모서리나 이런 부분을 자유변형, 프리 트랜스폼 상태입니다. 엔터만 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이쪽 모서리 부분을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아니면 뭐 다른 각도라든가 다르게 빨려 들어가듯이 제가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엔터. 너무 지저분하죠. 얘를 직접 그냥 끌어내려 보겠습니다. 막 섞여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만들다 보면 별의별 일을 포토샵에서 해줍니다. 마스크 전제로 해서 보이거나 그냥 알트 마스크 안 보이거나 알트는 항상 반대예요. 언두 보이거나 알트 안 보이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깊이가 하도 깊어가지고 뭐 딱히 이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고 배색이 아주 어색하게 좀 섞여 있네요.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배색을 좀 바꿔보자. 직접 선택해주고 배색을 이번에는 다른 색깔 쓰려고 했던 화려한 색깔. 그리고 이거는 이벤트로 제가 이름을 바꿔볼게요. EVENT 이벤트 세이브 이벤트 알아서 바뀌어 있죠. 아주 똑똑한 스마트 오브젝트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좌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익숙하게 보시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강좌 혹시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의 실력 되는 거니까. 저 여기 소문자 있는 영역 대문자로 바꾸는 올캡. 네, 이렇게 세이브. 이벤트니까 화려한 거 없을까? 정해져 있는 형상 외에 커스텀, 다양한 형상들이 모여있는 커스텀 쉐이프. 요거 하나만 좀 추가를 한번 해보고요. 많이 있는데요. 많이 있는데 어째 이렇게 없을까요? 자, 이 중에서 하나를 화려한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요거 예쁜 꽃 모양이 하나 있네요. 이벤트. 컬러를 좀 고려해야 돼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벼 있는 공간에서 그리시는 게 좀 낫겠네요. 아, 그렇죠. 이렇게 이벤트. 컬러는 여기 정해져 있는 색깔들 중에서 너무 화려하지 않게, 요 정도면 화려하지 않, 요 정도 화려하긴 하네요. 자, 꽃 하나. 같은 거라면 이왕이면 여기 있는 블랙 에로우 전체 선택해주는 이 친구를 이용해서 알트 레이어 하나에서 크기도 좀 작게 줄여보고요. 이벤트니까 자, 세이브 컨트롤 W. 야, 그대로 반영된 게 나오죠. 자, 너무 심란하구나.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가능성을 좀 많이 보여드릴 겸해서 이러한 장면들을 연출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스 포토샵 원본 파일은 더보기를 보시면 이 파일을 공유해 드리는 제 블로그 연결해 드리니까 유튜브로 하면 더보기를 봐주세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